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저희 주간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붉어요, 붉어. 예, 붉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이번 주 수익률은 5.25% 정도 됐고요. 동기간 S&P는 마이너스 0.93%,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17% 하락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잘했네요. 그래도 저희 금요일에 좀 장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쵸, 반등했죠. 예, 반등을 했는데,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플러스일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는 시장보다는 좀 잘했다. 그리고 여기는 7월 16일이고요.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 시작이 3월 24일이었으니까 네. 처음부터 이제 7월 16일 거의 4개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2.52%다. 나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회전율 377%. 예, 그렇죠. 이게 액티브 포트폴리오죠. 예, 그래서 저희 조금 시계열로 그려보면은 이번 주에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서퍼님의 노력으로. 좋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반등을 했고, 환율이 조금 고환율이어가지고 맞아요. 마이너스 2.05% 조금 환율에 우호적인 수익률을 받았고요. 이제 동기간 동안 나스닥은 마이너스 21%, 그리고 S&P는 마이너스 13.5% 정도. 그래서 나스닥 대비해서는 19% 정도 잘하고 있고, S&P 대비해서는 한 11% 정도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의 이번 주는 어떤 걸 담았고 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저번 주 포지션인데, 네. 일단 니오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익절했군요. 예, 익절을 했고 몇 퍼센트의 익절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익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탄은 이제 계속 들고 있고, 예, 탄은 계속 들고 있고, 이보쿠아를 드디어 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보쿠아에 대한 뭐 투자 로직이나 이런 게 바뀐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생각이 들었어요. EPV 이거는 유럽 숏인데, 네. 유럽 숏이고 탄은 태양광이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 둘보다 확실한 게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굳이 이 포지션은 뭐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네. 제가 생각하기에 좀 확실한 포지션으로 잡자 그래가지고 들어갔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두 개는 전량 매도를 했고, EPV에 이 두 개의 물량 전부를 그냥 다 박았습니다. 요즘 약간 그런 액티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좀 더 확신 있는 게 뭐고, 맞아요. 좀 더 확실한 게 뭘까? 맞아요. 뭐 상대적으로. 음. 네, 그런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뭐 분산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액티브는 아무래도 최대한 이 기간 내에 수익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거 이런 거에 되게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EPV가 목요일까지만 해도 저 거의 10 몇 %였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반등을 하는데 유럽이 또 미국보다 더 심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레버리지예요, 보시면은.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다시 본전으로 왔는데 뭐 저는 전혀 뭐 바뀌진 않습니다. 여전히 유럽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예, 유럽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다음에 이제 왜 유럽을 비관적으로 보냐?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인플레가 장난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이제 7월에도 하고 이제 9월에도 하는데,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너무 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이.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유로화 가치예요. 많이 떨어졌죠. 예, 지금 EU 국가들이 거의 다 유로를 쓰는데, 이게 지금 유로 대비 미국 대비 이제 USD 대비 유로의 가치를 보는 건데, 이게 13년 만에 처음으로 목요일쯤인가요? 페리티라고 유로 가격이 1유로에 1달러 네. 이렇게 동등한 가치로 떨어졌습니다. 맞죠. 그래서 장중에는 0.99까지 내려갔었는데 페리티가 깨졌었어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 그러니까 원래는 뭐 달러보다 유로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저희 환율도 뭐 보통 1달러에 1달러로 보면은 1,200원이고, 유로는 한 제가 20살 때 유럽 여행 갔을 때는 뭐 1,350원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동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유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다 보니까 유로화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는 건데, 이게 왜 심각하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수입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당연히 환율이 USD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유로화가 떨어진다는 것은 유럽 기업들의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에 더 악재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인플레가 심화되고 있는데 유로화 가치까지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가 더 압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잡으려면은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 스텝이다 뭐 전보 스텝이다 하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유럽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단일 국가니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유럽은 결국에는 EU라고 여러 가지 국가들이 통합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유럽 연합이니까. 근데 EU 국가 내에서는 잘 사는 국가가 있고 못 사는 국가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독일, 영국 이런 국가들은 재무적으로 괜찮은 국가들이고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은 조금 부채가 많은 국가들인데 뭐 그리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한 번에 EU라는 곳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금리를 올리면은 이 국가들이 지금 부도가 날 위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러자니 금리를 안 올리자니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독일이랑 영국에서 반발을 하겠죠. 야 너네 중앙은행 왜 금리를 대체 안 올려? 이거 얘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EU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ECB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심지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독일 7월 11일에 러시아에서 이제 독일로 가는 천연가스를 그냥 다 막아버렸잖아요. 뭐 일시적인 점검이었죠. 아직 그쵸. 점검 중인데. 뭐 21일까지라고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약간 상징적이라고 보거든요. 뭐 가스를 줄이기도 했지만 이번에 아예 뭐 점검이다 하면서 폐쇄를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점검이라기보다는 그냥 길들이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뒤에 재개가 될지 안 될지도 조금 미지수긴 한데 미지수죠. 예 된다고 하더라도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 지금 큰일 났다. 근데 이제 더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잡아줘야 되는데 얘네 때문에 못 잡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되게 조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유럽 기업들의 뭐 EPS나 레베뉴나 그러니까 매출이나 뭐 어닝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반등을 하더라도 금요일처럼 이게 오래 갈 것 같진 않고 그냥 뭐 기술적인 반등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럽에 대해서 여전히 안 좋게 보고 숏을 레버리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 건데 저는 지난주에 좀 뭔가 되게 많았어요. 뭔가 많았죠. 많았는데 일단은 이 UNG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기 추가 매수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이걸 추가 매수하고 별만 매도한 거고 그 다음에 옥시덴탈을 좀 샀고요. 그 다음에 UCO는 유가 롱입니다. 롱 2배. 유가를 들어가셨군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금융 섹터 저번에 엔치님이 사신 거. 네네. 금융 숏 3배. 3배인데 정말 사자마자 그 시장 반등한 거 보셨죠? 맞죠. 금요일 날 사셨는데. 네.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근데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제 수 선택이었고 그래서 지금 UNG는 미국 천연가스 그 진짜 현물에 투자하는 선물 ETF인데 많이 올라줬습니다. 잘 해줬고 그다음에 옥시덴탈은 제가 애초에 이거 너무 싸다. 이게 지금 유가 기업이 한 번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엑스모빌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이 빠졌었는데 이 가격 왔을 때 그 중간에 이 가격이 왔을 때 이건 진짜 너무 싸다 해서 못 참겠다고 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반등도 해줬지만 빠졌을 때도 손실이 크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이유로 원유도 WTI 기준으로 제가 한 96불 정도에 샀거든요. 롱을. 네네. 이 싸다. 진짜 싼 거다 이거는. 한 96에서 97 샀는데 94까지도 빠지면서 레버리지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샀다가 이게 거의 한 마이너스 10%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겁에 질려서 일단은 반만 손절하자. 반 손절하고 반 산 게 그때 이거 샀는데 바로 다음날 반등해줘서 결론적으로
목요일 새벽에 한 매매는 최악의 매매였네요. 네, 그 위아래로 발려 먹혔어요. 예. 위아래로 발라 먹어야 되는데. 또 제가 옆에서 또 겁을 부추겼잖아요. 네, 아 괜찮습니다. 다 제 선택이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괜찮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 포지션 그대로 가져갈 것 같고 지금 제가 원유랑 금융숏이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엔치님이 하셨던 그대로 이게 정말 최선일까? 음, 좀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로 음, 고민을 계속 많이 해볼 것 같긴 한데 그게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 포지션 저는 지금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게 생기면 물론 아까 LNG 그 현물을 처음부터 많이 샀으면 됐는데 그건 뭐 지나간 일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도 좋게 보고 있고 만약에 좀 빠진다면 사봐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회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좋게 보고 있고 저는 네, 이번 주는 되게 간단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제가 이번 주에 조금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하는 바람에 뭐 그렇게 유의미한 성과를 내진 못했는데 서퍼님이 이제 UNG 그리고 옥시덴탈 이런 걸로 좀 많이 방어를 해주셨고 저희끼리도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번 주에는 서퍼님이 대형으로 손실을 보셨고 맞습니다. 제가 또 수익을 냈고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둘이 믿으니까 그쵸. 이렇게 같은 계좌 내에서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얘기도 많이 어쨌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뭐 태양광 여전히 좋게 본다. 친환경. 예, 친환경. 금요일 날 정말 야무지게 빠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빠지면서 약간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더 살 수 때가 있다. 왔다. 아, 살 때가 온다.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왜 빠졌는지는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또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뭐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친환경이 안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빠진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아무리 정말 좋은 거라면 잠깐 빠지는 거죠 원래 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오를 거다.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 좋게 보고 있고 유럽 어차피 내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뭐 서퍼님도 LNG 뭐 좋게 보고 있고 원유나 그리고 금융숏 이런 것도 좋게 보고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다음 주에 이번처럼만 하면 이제 드디어 양전을 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싶네요. 있을 것 같아요. 예, 되게 쉽지 않은 환경에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느낀 게 개인 투자를 하면서 저희는 기업을 바이앤홀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파생 뭐 ETF긴 하지만 파생이랑 숏도 잡고 하니까 확실히 좀 유의미하게 뭐 방어는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구나. 그렇죠. 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는 다음 주에는 플러스 수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